6번 문제 보시죠. A씨 시장은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계 조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했다. 작년 국가직 구급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작년 국가직 구급. 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해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고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디 체크하셔야 되는가 하면 갑을 병정은 채팅창을 안 읽어야지. 갑을 병정은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갑을 병정은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갑을 병정은 모두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요. 원래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요. 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그 법률은 장래를 향하여 없어집니다. 장래를 향하여 없어집니다. 장래를 향하여 없어지는데 근데 다만 우리 대법원권법재판소는 모두요.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은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로 되어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다고요? 그렇죠. 수고표를 인정을 합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고 그 이전까지는 살아있었던 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대법원권법재판소는 소고표를 매우 널리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고표를 매우 널리 인정을 하고 있다. 매우 널리 인정을 합니다. 단 이렇게 소고표를 매우 널리 인정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법률이 10년 만에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 법률이 10년 전부터 없었던 거로 본다면 그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관계들이 다 뒤엉켜버리겠죠. 그래서 이른바 법적 안정성 때문에 소고표를 뭐 한다고요? 제한합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소고표를 제한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돼요. 소고표가 제한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는요. 두 가지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 똑같은 표현으로서 우리 행정행위력 중에 법적 안정성을 위한 효력이 있죠. 뭡니까? 바로 불가증력.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를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불가증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지금 불가증력이 발생하면 소고표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먼저 1번. 갑이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그러면 법률은 소급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담금 부과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처분 자체는 법률이 살아있을 때 떨어진 게 되는 겁니다. 법률이 살아있을 때 떨어진 게 되니까 부담금 부과 처분은 법률에 따른 처분, 적법한 처분이 돼요. 법률에 따른 처분,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적법한 처분이 되니까 자, 적법한 처분에 대해 납부를 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납부한 돈은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납부한 돈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 자료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1번. 그래서 자료 1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4월 1일, 4월 10일, 4월 20일, 4월 30일 부담금을 처분했는데 그 이후에 위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갑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 처분이 90일이 지났으면 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적법한 처분이 되니까 낸 돈은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지금 이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하냐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에이 참 다들 참 착하십니다. 네, 착하십니다. 그러니까 1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2번의 키워드는 뭐냐면 을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가 계속 중이다. 자, 그런 얘기 핵심은요. 보시면 둘째 줄에 을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죠. 지금 사례에도 보시면 괄호 속에 갑을 병정은 모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안 했잖아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안 했더라도 불가정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소고표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가정익이 발생 안 했으면 그렇죠. 소고표는 미친다. 그래서 이번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됩니다. 작년에 되게 여러분 이거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틀렸고요.
그러니까 1번, 2번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교하셔야 됩니다. 요걸 여러분 법률 용어로는 뭐라 하면 만약에 갑이요. 이 법률 위헌 아닙니까? 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들어갔으면 요거를 당해 사건. 그리고는요. 지금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동종 사건, 병행 사건 이렇게 불러요. 어쨌든 을도 지금은 소급효는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시면요.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인데 기각재결을 송달받았으나 재결소송달리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하나하나 끊어봅시다. 여러분 이해하실 때는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찾더라도 그렇죠. 3번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보시면 자 우리 왜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제소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요.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정력이 발생 안 한 것. 얘는 불가정력이 문제가 안 돼요. 소송 제기 들어갔으니까. 자득승강생님은 잘 보십시오. 얘가 소송이가 심판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판이든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판 청구든 소송 제기든 들어갔잖아요. 다투었으면 불가증력하고 상관없죠. 이제. 쟁송을 제기했잖아요. 쟁송을 제기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는 소급효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얘는 소급효가 미친다는 뜻이에요. 쟁송 제기했으니까 소급효가 미친다는 겁니다. 소급효가 미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보십시오. 위헌법률 심판 결정에서 위헌 결정 났죠? 그럼 어떻게 소급효가 미치죠? 그럼 그 법률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법률은 처음부터 없어지는 겁니다. 그 법률은 처음부터 없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근거 없는 처분,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죠. 위법한 처분이 되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긴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3번은요. 맞습니다. 저기 위헌 결정자는 무슨 아니요.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얘가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심판에서 기각 재결이 있었더라도 소송에서는 인용 판결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되는 거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면 병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가 지금 꼬여 있습니다만 보세요. 어쨌든 3번은요. 불가정력이라는 말이 없으면 병한테는 소급효가 미치는 거예요. 병한테는 소급효가 미치는 상태에서 병이 소송을 제기했죠. 여기서 앞에 거는요. 앞부분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병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라의 기각 재결서를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여기서는 병이요. 제소기간을 지켰다 이 뜻이에요. 기각 판결이 아니라 기각 지금 판결 받았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기각 재결이 있었고 재결 아닙니까? 소송 제기했잖아요. 소송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처분은 얼마든지 위법한 것이 되니까 취소 판결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입부인님 맞습니다. 자, 자득승강생님은 잘 보십시오. 첫째 줄부터 둘째 줄까지 제기하였다면까지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병은 제소기간 지켰다 이 뜻이에요. 제소기간 지킨 상태에서 불가증력 안 생겼으니까 병은 여러분 얼마든지 인용 판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4번에 보십니다. 4번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것도 보십시오. 위헌 결정 전에 정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죠. 자, 먼저 봅시다. 4번에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했으니까 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겁니다. 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겁니다. 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지만 뭡니까? 위헌 결정이 떨어졌죠? 그러면 위헌 결정을 집행하는 처분은 무효가 돼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결정을 내리면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잠시만요.
참 1번, 2번 차이는 불가정액이 발생. 그렇죠. 불가정액 발생이 맞습니다. 아니요. 2번은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안 해도요. 소급표는 미친다는 겁니다. 위헌 그렇죠. 교통할머니 초피님 또 이 4번은 이해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 잘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1번, 2번은요. 그렇죠. 불가정액이 발생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안 해도 원래 소급표는 미치는데 불가정액이 발생했으면 소급표는 인정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네, 4번 질문 그 정도 보시고요. 7번이 같은 거니까 조금 더 보면 설명을 봅시다. 자, 7번에 보시면요. 자, 먼저 갑은 A 법률에 근거하여 부담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 이후에 처분의 근거가 된 A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불가정액이 발생했으면요. 소급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십시오. 갑이 부담금을 납부했고 보세요. 어디가 체크돼야 되느냐? 부담금 부과 처분에 불가정액이 발생했죠. 그러면 갑한테는 소급표가 안 미쳐요. 안 미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담금 부과 처분 당시에는 법률이 A 법률이 살아있는 겁니다. 부담금 부과 처분에는 A 법률이 살아있는 게 되니까 이 부담금 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 되고 따라서 납부했더라도요. 부당이득이 되지 않아요. 원인이 있는 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반환받을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거를 가끔씩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요. 맞습니다. 네. 그게 다람쥐님, 그게 위헌 심판 제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이요. 그게 왜냐하면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엄청 대립을 해요. 그래서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자들끼리 견해가 엄청나게 대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위헌 결정의 소급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굳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급표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건을 낸 겁니다. 그 판례를 알고 있냐 없냐 그걸 물었던 겁니다. 브루라인이 맞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거든요. 자, 다람쥐님 보십시오. 굳이 문제에 나 있는 이유가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한데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 신청 안 해도 그렇죠. 효과가 미친다는 건 브루라인님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요. 1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럼 2번은 어떻게 되느냐. 2번은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불가정액이라는 말이 없으면 소급표 인정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처분 후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처분 당시에는 아직 위헌 결정이 안 났으니까 이 처분이 위법 안 한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해요. 그럼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통설미 판례에 따르면 하자가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고 또한 뭐 해야 됩니까? 명백해야 되겠죠. 명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취소 사유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틀린 지문이 되고요. 3번입니다.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불가정액이 발생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뭐는 안 된다고요? 위헌 결정 이후에는 뭐는 안 된다고요? 위헌 결정 이후에는 집행은 안 된다. 집행은 안 된다가 돼야 됩니다. 집행은 안 된다. 그래서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 되고요. 4번은요. 아니요.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무조건 제소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무조건 제소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됐습니까? 아직. 취소소송 제기할 때는 무조건 제소기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지문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죠?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요. 개별 공시가 결정을 통지받은 후 과세 처분을 받았다. 근데 과세 처분이 위법한 개별 공시가 결정이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른바 하자의 승계를 묻는 거죠. 선행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혼행 처분을 다툰다. 하자의 승계를 묻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해봅시다. 먼저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는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틀린 이유가요. 개별 공시가 결정이 처분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개별 공시가 결정이 처분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자 여러분 개별 공시가 결정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이죠. 처분이니까 1번 지문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은요. 바로 그렇죠. 이 하자의 승계가 핵심적인 내용들이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이어질 때 후행처분 자체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행처분이 위법하면 후행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는 게 하자의 승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왜 강을 제가 예를 들었죠. 강의 중류에는 누구도 오염물질을 뿌리지 않았더라도 상류에서 오염물질을 뿌리는 순간 중류도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이 바로 하자 승계가 되니까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지목 변경 신청 거부가 처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소유자는요, 이 땅이 누구 땅이냐에 대해서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등기부죠. 대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 신청 변경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8번에서요. 하자 승계에 관련해서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 처분은 하자 승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자 승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자 승계 안 되는 거.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 처분. 어떤 거죠?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해 재조사 청구를 요구했다. 재조사 청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자 승계 안 되는 거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로는 기본서로는 433페이지입니다. 같이 하실 수 있겠죠? 자, 구호 문제 보시면요.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쭉 보시면 그 얘기 나오는데요. 보시면 셋째 줄에 보세요. A는 개별 공시가 결정이 있은 지 1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럼 개별 공시가 결정은 불가증익이 생긴 거예요. 불가증익이 생겼습니다. 개별 공시가 결정은 불가증익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개별 공시가가 너무 지나치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개별 공시가 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면 된다 그랬는데 안 되죠. 불가증익이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해서 지금 1년이 지났으니까 불가증익이 생겼으니까 개별 공시가 결정을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죠. 그죠? 그리고 2번은요. 2번은 여러분. 개별 공시가 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원래요. 원래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 처분은요. 결합하여 한 개입니까? 독립하여 별개입니까? 독립하여 별개죠. 그죠? 독립하여 별개면 원래 하자 승계가 안 돼야 되잖아요. 안 돼야 되지만 우리 판례가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 처분은요. 비록 독립하여 별개이긴 하지만 선행 처분을 다툰다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후행 처분을 다투면서 선행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까치님 잘하셨습니다. 근데 2번처럼요. 만약 개별 공시가 결정이 무효라면 결합하여 한 개든 독립하여 별개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항상 승계되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지문은요. 틀린 지문이 되고요. 3번 지문 어디가 틀렸습니까? 동일한 목적을 달성이 아니죠.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요. 비록 개별 공시가 결정과 과세 처분은 독립하여 별개라도 바로 선행 처분을 이 하자 승계를 인정을 안 하게 되면요.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자 승계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사례 문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이제 공장 설립 승인입니다. 그지? 근데 거기 보십시오. 어디가 체크돼야 되는가 하면 지금 갑이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자 을에게 뭐를 했습니까? 위임했죠. 네, 을에게 위임했죠. 잘하고 계십니다. 을에게 위임했죠. 그죠? 근데 갑이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죠. 지금 잘하셨네요. 비록 갑한테는 하자가 없더라도 갑한테는 뭔가 잘못이 없더라도 을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귀책 사유가 있는지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본다는 거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는 뭐 그거를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고요. 뭐 이런 걸 뭐 기억 보면 뭐냐 하면 첫째 보십시오. 공장 설립 승인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 책임은 A군수에게 있다는 건데 우리 자료 2번을 잠깐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료 2번을 잠깐 띄워봐 주시면요. 거기 보면 도로교통법 93조 있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음주운전을 한 자, 이게 바로 면허 취소 사유죠. 음주운전 한 자가 면허 취소 사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제 면허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음주운전 안 했다. 경찰청장은 음주운전했다라고 둘이 주장이 다투어지면 뭐가 등장한다고요? 뭐가 등장하는데 둘의 주장이 갈리면 법정에서 둘의 주장이 갈리면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입증 책임. 그렇죠.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입증 책임이 발생하는데 그때 입증 책임의 그 가장 기본적인 누구에게 줄 것인가 분배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어떤 권한을 주장하는 자는 권한의 발생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권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권한 발생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외는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음주운전을 한 자가 있어야 면허 취소권이 생기죠. 음주운전을 해야 면허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결국에는 경찰청장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면허 취소권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여러분 기억으로 대입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해야 될 필요성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면허를 취소할 필요성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법 93조에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성 경찰청장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응을 하면요.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할 필요성 A군수에게 있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요. 말장난했죠. 수익이든 침익적이든요. 처분을 취소할 때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죠.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니은 워낙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다. 잘하셨습니다. 수익이든 침익이든 법적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이익 형량을 해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네, 공식의뢰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익적 처분의 취소,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는 것과 취소가 정당하냐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형량.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디귿은 뭡니까? 불가정액이 발생한 이후에는 직권 취소할 수 없다? 뭐죠? 불가정액은요. 쟁송 취소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직권 취소는 상관없습니다. 다들 잘하셨습니다. 쟁송 취소가 안 된다는 거지 직권 취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 문제는요. 아마 출제자가 문제 내다가 까먹은 것 같아요. 출제자가 문제 내는 거 까먹은 것 같은 게 아니 을에게 위임했고 을은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거 왜 한 거죠? 그죠? 사례 아무것도 안 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출제위원이 문제 내다가 까먹은 것 같습니다. 길어지니까 지도 까먹은 것 같습니다. 자, 11번에 보시면요. 11번에 보시면 자, 갑은 녹지 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여기다가 용적률에 체크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용적률 건폐율은 모르셔도 돼요. 자, 갑은 어쨌든 충족하지 못하다는 점을 숨기고 마치 충족하는 것처럼 가장을 신청했다. 갑한테 사기 등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허가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있는데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갑에게 귀촉 사유가 있는데요. 어쨌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직권 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취소와 철회를 물어요. 그럼 여러분 취소냐 철회냐는 거는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지금 보시면 건축허가 당시부터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1번 지문이 그걸 물은 겁니다. 2번은요. 얘가 숨겼죠. 그러니까 얘는 귀책 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신뢰 이익을 원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 또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들 잘하시고 계십니다. 3번은요.
똑같은 거죠. 개별법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3번 지문도 맞고요. 그 4번 지문에 보시면요. 지금 건축허가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사실은폐나 기타 사유, 그렇죠. 이 바로 뭡니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4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은요. 본인이 속였다고 해가지고요. 속였으면 행정청이 왜 꼼꼼히 검토하느냐. 이게 적반하장이죠. 지가 사기 쳐놓고는 왜 네가 당하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지가 사기 쳐놓고는 사기꾼이 법정에서 제가 사기 당하는 놈이 바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말씀 적반하장이에요. 말 그대로. 자, 이제 이 1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시면요. 12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을에게 위임하였고 수임인 을은 서류를 위조하여 등록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되게 보면 웃깁니다. 먼저 보십시오. 1번. 관할행정청 A가 갑에 대해 공장 등록을 취소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니죠. 일단 여러분 이거는 취소입니다. 취소를 하는데 취소를 할 때는 법률의 근거 필요 없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요? 2번에 보시면 이게 귀책 사유든 뭐든 간에요.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를 거쳐야 돼요. 귀책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은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갑은 잘못이 없더라도 을에게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책 사유 있는 거예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신뢰보유 원칙은 적용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이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고 정교하다, 그죠? 그리고 4번은요. 자, 이거는 판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론적인 거를 응용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의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4번이? 4번이 뭐의 문제입니까? 우리 왜 행정행위 파트에서 취소 파트에서 나오는 그렇죠. 까치님 정확하시게 하셨네요. 취소의 문제입니다. 취소의 문제. 그렇죠. 다들 잘하시네요. 취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처분 있고 취소를 했는데 취소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원처분이 정당하고 취소한 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취소를 취소할 거 아닙니까? 그때 원처분이 부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서 원처분을 부활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항상 국민에게 유리하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부활되는 게 국민에게 유리하면 돼요. 부활되는 게 국민한테 불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보시면 공장 등록의 취소. 공장 등록 취소를 취소한다. 그럼 부활되는 건 공장 등록이죠. 공장 등록이니까 공장 등록은 국민에게 유리하죠. 효력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지문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은 여러분 똑같죠. 보세요. 5번은 똑같죠. 불가정익이 생겼죠. 불가정익이 생겼으면 쟁송 취소가 안 될 뿐이지 직권 취소는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번 문제 같은 이런 문제가 이론적인 거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부활되는 처분이 뭔지를 보십시오. 부활되는 처분이.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부활되는 처분이 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번 질문까지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12번 문제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면요. 적법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둘째 줄에 보십시오. 둘째 줄에 보시면 1년이 지난 후에 새롭게 어떤 절차에 따라 학교 안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 자체는 문제되지를 않죠. 뒤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취소입니까? 철회입니까? 그렇죠. 사정 변경의 문제로서 전형적인 철회 문제죠. 철회 문제. 자, 철회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1번. 갑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왜 그렇죠? 1번은 왜 그렇습니까? 왜 갑에 대한 영업허가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영업허가가 수익적 처분이죠. 수익적 처분이니까 수익적 처분을 철회할 때는요.
이익 경향을 해야 돼요. 신뢰보호의 문제랑 다르게 이익 경향의 문제입니다. 물론 신뢰보호이기도 하죠. 신뢰보기도 한데 그냥 이익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익 경향.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신뢰보호로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사익이라는 것보다 더 큰 공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은 뭡니까? 철회권자는 누구죠? 철회권자는 세자로 뭡니까? 철회권자. 그렇죠. 오리님 잘하셨습니다. 처분청이죠. 처분청. 처분청이니까 A구청장이 처분했죠. 그러니까 철회권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잘하십니다. 3번에 보시면요. 그러면 철회할 때는요. 처분을 할 때는 이유 제시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 어떤 경우입니까? 세 가지. 이유 제시 생략 사유 세 가지. 첫째,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두 번째, 그렇죠. 긴급한 경우. 세 번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이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자, 세 가지 봅시다. 신청 내용을 그대로 상대방이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 세 번째가 긴급한 경우. 그렇죠. 어디에 해당되지 않죠. 상대방이 이유를 알고 있어도 이유 제시는 해줘야 됩니다. 아니 상대방이 이유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으면요. 이유 제시할 가능도 없습니다. 보통 다 자기는 처분 이유 압니다. 왜? 음주운전을 했다? 면허 취소 나왔다. 왜 면허 취소했을까? 알지. 그지? 알고 있어도 이유 제시해야 됩니다. 4번은요. 그렇죠. 바로 뭡니까? 영업허가 취소는 비록 조문 문구상으로는 취소라고 했지만 사실은 학문상으로는 철회죠. 철회. 네. 그 다음 5번은요. 5번은 여러분 뭐의 문제입니까? 5번 보기는? 우리 판결 이력 중에서 뭐의 문제죠? 판결 이력 중에 5번 질문은요? 네. 판결 이력 나오니까 지금 판결 이력 중에 기속력이죠. 기속력. 기속력이죠. 보십시오. 기각 판결을 받았죠.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건데 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여러분 처분은 뭐 하다는 겁니까? 적법하다는 거죠. 그죠?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말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원래 행정청은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돼요. 행정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기속력이에요. 자, 기판력 기속력은요. 기판력 기속력은 뒤에 우리 사례 문제 볼 겁니다만 기판력은요. 소송이 끝났죠? 또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야, 이거 이미 판단했잖아. 그게 기판력입니다. 그게 기판력이고요. 지금 이거는 판결에 대해서 행정청이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기속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말은 처분은 적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A구청장이 지금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바로 기속력은 모든 판결에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판결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기속력은 오로지 인용 판결에만 내리죠. 인용 판결에만 인정이 되니까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요. A구청장이 구속이 안 돼요. A구청장이 구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구청장은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요. 판결문 무시해도 돼요. 그렇죠. 정인재님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A구청장은 기각 판결이죠.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판결 무시해도 됩니다. 판결 무시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요. 자, 보세요. 기각 판결은 지금 적법하다는 거 아닙니까? 처분이? 근데 지금 구청장이 없앴잖아요.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말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건데 구청장이 무시했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바로 이런 판결을 무시하는 건데 이게 되냐? 이게 판결에 따라야 되는데 무시할 수 있냐가 기속력이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체크되셔야 될 게 그렇죠. 기각 판결에 체크되셔야 돼요. 기각 판결에. 기각 판결은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기각 판결은요. 행정청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구청장은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네, 지금 잘 하시네요. 네, 지금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시는 것 같은데요. 홍보 영산 중간 광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넣는 거 아니에요. 저 구글에서 우린 수익 창출 안 합니다. 수익 창출 안 하는데 그 구글에서 이제 워낙 조회수가 높다 보니까 광고를 막 집어넣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그거? 또 수익 창출 하잖아 하면 또 광고는 왜 학생들을 뭐로 봅니까? 이러면서 또 막 하려고.
저 봐라. 수익 창출하시고 기부하는 것 참 남 돈이라고 막 쉽게 말하네. 지 돈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데 수익 창출하고 기부하라고? 네. 광고 넣어서 노후자금 고맙습니다. 노후 걱정해 주셔가지고요. 노후 걱정해 주셔서 되게 고맙습니다. 네, 엄청 고맙습니다. 자덕 수강생님 되게 눈이 예리하시네요. 저기 이 아이패드 이거 저기 이 수업하다가 대구에서 수업하다가 나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려가지고 깨져버렸는데 이 아이패드 이거 저기 그 액정이 깨져가지고 교환하러 갔더니 136만 원 그래가지고 그냥 교환 안 하고 새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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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아서 아이패드 사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했다가 또 진짜인 줄 알고 야 학생들한테 기부 강요하는 강사 이렇게 또 막 그냥 글 올라올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수업합시다. 네, 수업합시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14번은요. 보시면 건축주 갑은 토지 소유자 을과 매매 계약을 이건 여러분 우리 이론 시간에 워낙 많이 본 그거 아닙니까? 워낙 많이 본 그 사례. 그래서 이게 원래 말이죠.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 철회할 수 있더라도 국민에게 이해관계인에게 취소 철회 신청권은 없어요. 이해관계인에게 취소 철회 신청권은 없습니다. 없는데요. 바로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에게 철회 신청권 인정한 굉장히 특이한 거라 그랬죠. 바로 이게 뭡니까? 지금 보시면요. 계약 체결하면서요. 갑이요. 먼저 계약금을 줬겠죠. 그러면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잔금 치르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낸 거예요. 받아낸 얘가요. 잔금 지급 날짜에 잔금을 지급 못해서요. 매매 계약이 해지됩니다. 매매 계약이 해지됩니다. 매매 계약이 해지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을은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을은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그 땅에 갑의 건축허가가 있으면 땅이 안 팔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을은 건축허가 철회 신청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번이죠. 그 다음 2번입니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죠. 그죠?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 대물적 허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여러분 이게 대물적 허가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심사를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안 한다. 그걸 우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 형식적으로만 심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요. 결국에는 우리 왜 답은 이거였잖아요.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 철회할 때는 법률의 근거 필요 없다. 그렇죠. 그게 3번이죠. 틀린 거죠. 그리고 4번은요. 왜 또 이랬습니까? 왜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야 됩니까? 왜 공익상의 필요가 더 커야 됩니까? 똑같은 거죠. 바로 이른바 건축허가는 수익적인 행위.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쌉 가는 건 뭡니까? 한글인데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말이 이렇게 많네. 15번 봅시다. 매우 가능이라고요? 쌉이 매우라는 뜻이었습니까? 어, 어, 네. 국어 공부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니까 국어가 어려운 거야. 그게 국어쌤이 힘든 거지. 자, 15번 보십시오. 15번. 15번 보시면요. 자, 보시면 갑은 똑같은 거죠. 보십시오. 아까 그랑 같죠, 여러분? 아까 그 사례랑 보시면요. 그 13번 사례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13번 사례랑 비슷하죠? 뭐 그런 거니까 보시면 똑같죠, 이제. 1번 철회, 2번 처분청이 철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례도 돌고 돌아요. 관계 군락 돌들막은 또 뭐야? 접두사? 접두사? 접두사. 네.
참 힘들게 사십니다, 다들. 자, 보시면 2번은요? 맞고요. 3번은요? 알아도, 이선재 선생님 두 문자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어 암기 팁. 네, 그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거 국어 암기 팁 중요합니다. 국어 암기 팁 중요합니다. 네. 이선재 선생님 훌륭하시네요. 그런 암기 팁도 가르쳐. 네. 아니, 왠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언뜻 볼 때. 네. 언뜻 볼 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자, 3번은요. 3번은 중요한 것 같았다고 왠지 네. 3번은 처분청은 그쵸. 이유 제시는 생략할 수 없다는 게 그 내용이고요. 4번은요. 어쨌든 수익적 처분을 처리할 때는 네, 있어야 된다. 네, 되셨습니다. 16번 봅시다. 16번. 16번. 저도 금방 외웠잖아요. 관계군락, 돌막들. 저도 금방 외우지 않았습니까? 네. 눈에 확 들어오네요. 좋은 두 문자네요. 네. 자, 16번 보시면요. 16번은 여러분,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16번은.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여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경기부진 이런 거 체크하시면 큰일 나고요. 잦은 폐업입니다. 잦은 폐업. 그러니까 잦은 폐업이니까 이건 뭡니까? 잦은 폐업? 바로 실효사유죠. 우리 판례가 실효사유로 들고 있는 게 이 잦은 폐업이에요. 잦은 폐업. 나머지는 여러분 종기의도래 해지 조건의 성취는 이거는 이론적이고요. 이 잦은 폐업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8월 3일에 잦은 폐업에서 폐업 신고 끝났습니다. 폐업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9월 10일에 영업허가를 취소했죠.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1번 지문 틀린 거죠. 2번 지문도 여러분 실효되었으니까 여전히 유효하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요. 9월 10일자 메르시 복검님 폐업이 의미 없는 게 아니고요. 폐업을 하고 나서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 의미가 없다고요. 자, 보시면 잦은 폐업이 실효사유고요. 폐업했는데 취소하는 처분하는 거는 의미 없다 그 뜻입니다. 의미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취소 처분이 의미가 없고요. 따로 취소 처분은 의미 없는 거니까요. 그건 처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송 대상이 아니니까 각하된다. 3번이 맞는 질문이죠. 그리고 4번은요. 여러분 폐업이니까 실효되었죠. 그러면 영업을 하려면 또 뭐를 받아야 됩니까? 새로 허가를 받아야죠.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재기업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새로 허가. 네, 둥둥스님 맞습니다.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몬진님 맞습니다. 신규 허가를 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사례 문제 나오면 감정이입하고 잦은 폐업에서 울컥해서 울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사례 문제 풀 때 누가 다큐멘터리 지금 보는 것도 아니고 사례 문제 푸는 건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왜 저번 주 자료까지는 끝났고요.